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2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정신없 편곡 하나 골랐습니다. 내일 이재명이 다카이치를 만나러 일본 나라현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의 미팅이고 중국 미팅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고,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미팅이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 봄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카이치는 다카이치의 또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본의 지금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또 트럼프가 푸틴이 주도하는, 그리고 시진핑도 올라탄 그 가장 앞장서서 전체 분위기를 실제적인 실무적인 진행을 시키고 있는 실세가 한반도 남쪽의 이재명의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회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다카이치라기보다는 자민당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계속 쇠약해지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대안이. 그럼 여기서 묘기 대행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받아낼 게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해라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다까지는 상당히 극우적인 색깔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실행력이 전혀 전혀 기반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막 내뱉는 형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선거가 좀 있다가 있는 것 같아. 총선이 2월 달에. 그게 좀 많이 위축돼 있어서 지금 과반 참의원이든 중의원이든 많은 부분이 지금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서 지금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소 정당들을 위성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큰 바람은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강경한 입장, 특히 북한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무리수를 두지 마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갔을 거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겉으로는 상당히 팽팽한 기운을 풍겼을 수가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을 상당히 눌러놓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리 차원이라고 봐지고, 일본이 이제 나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뭐냐면은, 일본의 현재 정치권, 즉, 일본이 살려면, 이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해요. 다카이치가 살기 위해서, 자민당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일본의 국익과 무관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민당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옹색한 입장에 들어있는 것이고, 남을 탓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계속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강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현실과의 괴리감은 멀어지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적대감도 더 세진다. 미국도 그렇다. 박자를 못 맞춰주니까 무리수를 두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것의 관리 차원이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일 미팅은 상당히 중요한 미팅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떤 냄새는 분명히 풍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 측에서 결과에 대해서. 일본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오고 간 중요한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일의 미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사전 정보 차원,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일 방미, 오늘 12일이니까 내일 가는 거 맞죠? 1박 2일 다카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만나라, 이런 기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일은 만무하죠. 중국과의 미팅과 이와의 미팅은 지금 천지 차이죠. 우리도 우리 색깔 다 드러냈잖아요. 가서 일부러 상하이 방문해서 임시 정부 청사를 방문했고, 홍구공원도 이재명이 조용히 다녀온 것 같아요. 윤봉길 이래 뭐라고 하나요?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해서 일본 장성 몇몇을 불구로 만들었던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확실치는 않네요. 그걸 하면서 색깔을 다 보여줬고, 중국이 상하이 방문 일정을 홍구공원 말고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공식 일정에 포함을 시켰고 중국의 담당자들이 거기다 배석을 해줬잖아요. 자, 이것은 일본에 대한 거대한 압박이에요. 그 자체가. 예. 그래서 미국을 쳐다봤지만 미국은 트럼프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군기를 분명히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은. 언론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다카이치는 다카이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연합뉴스에서 얼마 전에 떴어요. 일본 독도 일본 땅 홍보를 강화하고 이 대통령 방위를 앞두고 도발을 했다. 이게는 뭐 사실관계를 따로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짐작하는 데는 충분해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예. 아까 일본은 중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 가서 관계 정상화를 해버렸다.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한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고 늘어질 게 독도 일본 땅이 이 정도다. 근데 여기서 다카이치도 현실을 상당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옛날부터 티격태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긁어서 부스럼을 한번 만들어 보는 정도인데 여기서 정말 크게 치려면은 북한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선은 일단 지키고 있긴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런 내용도 나왔죠. 남태평양에 진입하는 일본, 중국 보란드 노자지 구역에 뭔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자민당의 의석 확보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60%좀 넘는 걸로 나와 있죠. 다카이치가 이재명이 한 58%. 지금 이것은 이제 미국의 모닝 컨설트 기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뭐 당연히 이재명 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대담에서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냥 관리 차원에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거든요. 봄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저 엄청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동서양의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은 이런 거죠. 일부러 바보짓 하는 거, 멍청한 짓 하는 거, 그래서 살아남는 거, 그 나중에 다시 복귀하는 거, 제정신으로. 지금, 예, 트럼프의 일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또 다 있어요, 보니까. 예, 그건 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게 3일 전에 나온 건데 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고이즈미가 미군 기지를 옮긴다, 오키나와에 결단을 했다. 이게 지금 일본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약간 방식인 것 같아요. 미군 기지를 옮긴다. 중국 압박 속에서 오키나와를 결단을 했다. 즉 일본이 미국을 보고 나가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상당히 말이 애매해요. 중국이 압박을 한다. 사실은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나가라. 그랬다는 것인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당연히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행동대응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미국을 가라 한다. 이 시점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나가라고 했다.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거예요.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듯이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나와서 군사력을 추스리듯이 동북아에서 전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보군 중에 하나 오키나와다. 일본 본토는 저는 미국이 뺀다 하더라도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일 거라고 봅니다. 본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걸 보면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섬 쪽은 뺀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뒤틀어서 이 상황에. 그런데 남중국해 뭐 중요한 요지에 중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지에 진출을 한다.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선거를 앞둔 어떤 제스처다.
이것은 이재명을 만나기에 앞서서 지금 일본이 상당히 긴장했다. 기에서 눌린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쫄지 않았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이대로 저대로 갈 수가 없다. 따라가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이 최소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이즈미의 언급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군 빠지는 거 빨리빨리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거가 어떤 유튜브 쪽에서 올려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으면 일본 2월 총선이 날아간다. 이재명이 다카이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자민당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초를 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카이치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진핑이 요구하는 거고 푸틴이 요구하는 거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이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힘에서 눌리고 있는 다카이치가 겉으로는 언론 뭐랄까 일본 국민들 대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견 맞는 부분도 있죠. 실제 상황을 이재명이 많이 까발리게 되면 다카이치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민당을. 자, 그래서 상당한 우위에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아지 나오는 영상들을 한두 개 봤더니 줄줄이 보여주던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문화의 힘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중에서 많이 관찰이 돼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한국 사람의 특징, 지금 왜냐면 전 세계 K 문화가 흘러가는 거 보면은 요새 보니까 K 독도 유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돗개도. 진짜 한국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의 힘 대박 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힘? 돈도 없어도 되고, 뭐, 무기도 없어도 되고, 무기는 날 지킬 정도만 있으면 되고, 뭐, 경제력은 밥을 안 굶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문화는 하나씩 많이 가지고 싶다. 김구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욕심쟁이 이야기예요. 문화가 최고봉이거든요. 그래서 K-독 이야기까지 나오는 과정에 우리 진돗개가 한국 국견이라고 볼 수 있고 풍산개하고 뭐 북쪽의 국견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같은 종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받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육지에도 많이 있었겠죠. 전체 개들이 진돗개나 풍산개처럼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섞이고 죽고 이래서 저기 뭐 한경도나 개마고원 같은 데 국한된 지역에 있었던 개들은 섞이지 않고 생존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처럼 됐고 우리는 진도에 있던 개들이 살아남아서 그런 명칭을 가지게 됐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런 관찰인데 누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로마의 박물학자 프리니우스가 그 나라 개를 보면 그 나라 사람을 안다고 말했다. 맞죠? 정말 그렇거든요. 진돗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진돗개가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진돗개 특징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시바견이나 기다견은 일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개는 미국의 대표적인 견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진돗개는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죠. 진돗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몇십 년 만에 종을 개량한 종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DNA가 보여주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개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 당연히 사람의 영향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람과 섞이면서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견종이에요. 수십 년 만에 뚝딱거리면서 만들어진 견종이 아니고 트렌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더 일리가 있어요. 제가 로마의 박물학자가 한 이야기는 과거의 견종에 완전 100% 적용되는 거예요. 그 나라 기후, 식사 다 적용돼야 되죠. 용처, 늑대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DNA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분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돗개는 한국 사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뭐 호주 쪽에서 이거 EBS 다큐가 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이라는 거. 개 조련사예요.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면서 자기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억압적인 방법으로 먹을 걸 주니 안 주니 가지고 아니면 겁을 준다든지 해서 개를 훈련을 시킨다. 근데 진돗개는 그러면 화를 내서 날 문다. 이런 이야기 앞에 나와요. 강압적으로 하는. 그래서 되게 외국에서 보면 개가 점잖다. 저는 뭐 강아지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점잖다. 뭐 용맹하다. 충성심이 세다. 주인을 잘 안 바꾼다. 깨끗하다. 냄새가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진돗개를 키우면서 개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개를 훈련시킨다는 게. 뭘로 바뀌었느냐. 진돗개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예. 그래서 이 개를 오래 키우는 사람들이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눈치도 있고 머리도 좋다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자기 영역과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한 용맹함도 가지고 있고, 뭐 사냥 잘하는 거는 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개 박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개 특성 분석하고 수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과거의 방식으로 개를 조련하는 법을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은 되게 동양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걔가 스스로 해야 된다. 왜? 진돗개는 다른 거 꼬시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겁주는 것 갖고도 안 된다. 존중이라고 그랬어요. 존중. 자, 이것은 이런 거 보면 꼭 이런 댓글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계속 얼마 잡아먹었고 뭐 시골 가면 진돗개들이 불쌍하게 키우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는 어떤 보면 식민사관의 잔재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한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전 세계에.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수천 년의 가난을 극복해준 게 박정희다. 그래서 그를 존경한다.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 동안 가난했는데 우리처럼 칠첩반상, 구첩반상 같은 수많은 요리들, 고기도 부위별로 싹 다 맛있게 진짜 잘 알고 잘 먹고,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깊이감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그런 실험을 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밥상이 몇 년 만에 갑자기 누가 뚝딱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의 요리사들은, 우리는 각 집에서 예전에 엄마들은 다 요리사였어요. 왜? 우리는 요리사들이 뭘 합니까? 외국에서는 만들어진 소스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생산된 거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직접 키워서 곡물을 직접 장을 담고요. 장맛이 음식 맛에 다라고 그러잖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직접 만들어요. 즉 서양말로 하자면 소스를 직접 만들어요.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해요. 거기다가 우리의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한국인 특징까지 이해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식은 단순히 말해서 건강식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세계에서 이제 알아봐 주잖아요. 그게 몇십 년 만에 나오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을. 그래 따지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들은 전부 다 미슐랭 셰프예요.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죠. 장맛이 다 다르고. 예. 전장으로 떠나는 장군이 마을을 지날 때 집을 방문하지 않고 밑에 부하를 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장 한 종지 떠오거라. 떠오니까 장을 한 장 쭉 들이키더니 맛이 여전하고 집에 별 탈이 없겠다. 이런 요리의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아니겠죠. 자, 우리가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시달림과 티격태격 속에서 새우등처럼 너희 덩 터져 살다가 지금 이런 세상이 돌아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한다? 남들은 나라의 역사에 한 번도 못한 것을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몇 번이나 우리의 힘으로 지도자들을 밀어냈습니까?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로 시작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만에 그 민주주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우리한테? 아니죠. 외국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적 DNA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돗개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누구를 영웅시한다거나 스스로를 자학한다는 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해봐도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있게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며 주로 가방끈 긴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반 대중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쉽게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몽골도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놈, 미국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대국자는 다 놈자 다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이죠. 영국 기자가 우리한테 관찰한 게 그거잖아요. 기가 세다. 우리 진돗개도 기가 세요 아주.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우리 민중도 되게 독립적이에요. 우리는 왕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밀란의 민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가끔 동학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돗개 특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나는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면 서로 할 일을 한다죠. 개를 나한테 복종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개를 복종시키려고 했으면 진돗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돗개는 또 내 할 일을 한다.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존중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나라 강아지를 키우는 데는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존중이 이게 뭐 가족이 개고기 얼마 전까지 개고기 먹었고 뭐 개를 뭐 비인도적으로 처우하고 그런 사람 항상 있죠. 어디 가더라도. 그렇지만 진돗개가 이런 성품을 가진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진돗개를 그렇게 대했으면 이런 진돗개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중요한 큰 흐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개를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이고 어떤 게 큰 물줄기 어떤 게 가지치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뒤섞여 있어요. 그게 언론과 전문가들의 해악이 엄청납니다. 예. 자, 우리 정치적 그거랑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돼요. 저게 눈이 갔거든요. 김대중 재단 신년 할애식 참석했다. 뭐 국무총리도 왔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재 자 우리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요. 뭐 고조선 이래로 남북의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남이 물려받았냐, 북이 물려받았냐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건 통합되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런 분단이 영원히 갈 거라는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 우리가 현재 하는 민주주의 이것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우리가 진돗개를 이런 종으로서 정착시킨 데까지 자연스럽게 수천 년 동안 이 국내 정치에서도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수박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만약 김대중이 자기들의 같이 엄청난 고생을 한 자기 가신들에게 후계자라는 식으로 군부 독재가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신군부를 키우고 그 중에 대장이었던 전두환이 노태우랑 같이 일을 벌인 다음에 노태우한테 물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민주당 쪽으로 보세요. 김대중 밑에 고생했던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는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때 수박이라는 존재도 생겨나기 시작했어. 예. 자, 노무현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하지만 이런 잘하는 문재인에게 정치를 하게 했어요. 맞죠? 예. 그 다음 문재인은,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그 밑에는 상당한, 파벌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다음은 나겠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하고 연고가 없고 서로 엮이지 않았던 이재명에게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환호하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뭉개려는 세력이 있을 때는 직접 나서서 퇴치했어요.
가장 문화적으로 앞선 방식으로 계속 개발해가면서 그게 촛불이고 이번에는 뭐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또 하려는 것은 이번에 남북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 자체를 또 한번 뒤섞으려는 거잖아요. 김병기 이번에 날아갔죠. 예. 자, 이런 것들도 그런 거랑 맞물려 있다. 우리가 강아지를 진돗개를 수천 년 동안 해오는 것처럼. 근데 뭐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뭐 때려 죽여야지 개가 개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보셨을 거예요. 개 매달아 놓고 매질하는 거.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 큰 물줄기일까요? 그런 모습이 개에 대해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중국은 일본을 이렇게 보고 있죠.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죠. 전쟁 범죄부터 신거구주의까지. 예, 이건 되게 불리한 지금 정책적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이재명의 방일 때 묻어서 같이 온다는 것을 다카이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변주를 울리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주면 반가워할 줄 알았던 트럼프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늦다. 트럼프한테 전화 안 받았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중국한테 대드는 거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맞지요? 트럼프가 딴 데 가서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동북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중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블러핑을. 예. 그 블러핑도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다카이치가 트럼프랑 통화를 했는데 지원군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았을 때 아마 뒷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날짜가 잡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어떤 발언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진짜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리해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 상대방한테 압력은 가하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타임라인이거든요. 다카이치는 저항해야 되는 타임라인이고 그러려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되게 박살내는 양쪽 간에 크게 다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면 다카이치의 입장을 계속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과상으로 보기에는. 그럼 일본은 더더욱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민당을 키워주는 발언을 하되 실리를 챙기는 이런 어떤 정치적 유도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왜? 이재명이 지금 말을 강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터진 일이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젠가 그젠가 그런 걸 소개드린 것 같은데 저기 AMD 그 CPU의 메인 업체 중에 하나죠. 인텔과 더불어서 거기가 사장이 대만계 출신이죠. 어릴 때 이민을 간. 거기도 TSMC에서 삼성으로 바꿨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예. 오늘 이런 퀄컴까지 이런 나오네요. 기술 승인을 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TSMC가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자, 바이든 때 막 꼬셔가지고 TSMC가 미국 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삼성도 뭐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TSMC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도 중단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 전부 다 한반도로 다 온다는 거예요.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부분들이다. TSMC가 지금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몇 달간에.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목을 메고 있는데 일본이 이 흐름을 모른다? 알지요. 예, 확실하게. 예. 그래서 다카이치도 식은땀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민당이 망가지서 미국에 일본에 혼란이 생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계속 후진해라. 어쩔 수 없다. 당신들도 원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줄게. 이게 이재명 씨 실용 외교가 아닌가. 자, 그것을 끝으로 어떻게 포장해내느냐. 그건 상당히 궁금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띄었어요. 미국 쪽으로 움직일 조짐, 그린란드 이야기거든요. 덴마크 노력 중 뜻밖의 상황.
예. 자, 뭐 트럼프가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인구는 얼마 살지 않고 이게 뭐 덴마크 사실 본토는 아니잖아요. 그게 원주민 땅이죠. 아니면 그 자연의 땅 그대로죠. 이게 인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뭐 결과적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봐서는 트럼프가 이겨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 주제 뒤에 묻혀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나토의 붕괴. 이거 이상으로 나토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동맹이었지. 난 나토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공동의 적이 러시아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여. 이거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예, 이거는 트럼프가 따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사를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북극 항로의 핵심 지역, 북극 항로의 양쪽을 다 틀어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 반응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보도하거든요. 예, 그겁니다. 즉 미국이 그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러시아는 괜찮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붕괴의 핵심적인 징표가 되기 때문에 푸틴이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꺼내서 그린란드를 뺏어갔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나토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난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뭐 어제도 일부 보니까 프랑스에도 농민 시위대가 뭐 대통령 궁안까지 와서 대통령이 뭐 몸을 숨겼다 이런 이야기 류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도 나왔어요. 영국은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안 하고 있을 따름이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마크롱이 지금 전 세계 꼴찌예요. 22개국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20%가 안 돼요 지지율이. 예. 자, 또한 중요한 움직임 하나 있죠. 이겁니다. 브릭스의 군함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처에서 모여서 공동 훈련을 했다. 거기에는 이란 함정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것이 엄청나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응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브릭스에서 이 정도로 하자. 지금 트럼프가 너무 미친 듯이 움직인다. 예, 이 정도 시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확인시키는 것 같아요. 미국 너희가 너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강화된다. 푸틴은 시진핑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강하게. 자, 이것은 큰 경고는 아니라고 보고 조심스러운 뭐랄까 돌다리로 두드려가는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이게 핵심은 이란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란이. 즉 이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공격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민주주의를 지키러 가겠습니까? 그들이 이해를 따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다. 이란의 현재 정권을 지지하는 모양새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도를 타는 게 저는 기존에 뭐 하메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물러나라 시대상에 안 맞죠. 그런 것은 동의를 해요. 뭐 구호로서. 그렇지만 팔레비 왕조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건 퇴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냄새가 난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옛날 망명했던 그의 왕세자가 뭐 또 거들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기름을 먹겠다는 거예요. 팔레비 왕조 때가 뭡니까? 기름을 미국 원유회사들이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란은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은 내일 다카이치와 이재명의 미팅을 앞두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